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희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광희라고 하는 것은 광명원희에서 두 글자를 딴 것으로 광명이 멀리 빛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광희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광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쓰여졌었던 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흔히 한양 도성 내에는 숙정문, 돈의문, 숭례문,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4개의 대문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소문이 함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창의문, 소의문, 그리고 광의문, 해화문이 4개의 소문이 되는데 이 남소문에 해당되는 광의문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소문인 남소문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한양 도성에는 9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희문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된 이 광희문은 실제로 1396년 남동쪽의 소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광희문은 일반 백성들이 주로 널리 사용했었던 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왕의 행차가 거둥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흥인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비응자 호란 때의 인조가 사용한 외에는 실제로 왕의 가마가 이 광희문을 통해서 나갔던 기록이 없을 정도로 이 광희문은 일반 백성들이 주로 사용되었었던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희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흥인문과 함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소문의 역할을 해왔었고요. 이곳 가까이에는 이 동쪽 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내수들이 다 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당시 개천이라고 불렸었던 청계천이 나가는 오간수문을 비롯해서 남소문 동천이 나가는 이간수문 등 수문이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광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희문 가까이에 이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문과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속칭으로 불려졌었던 것이 수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실록에도 동남쪽의 광해문은 속칭 수구문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광희문의 또 다른 이름임을 분명히 이 실록에서도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희문은 본래의 이름보다는 수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구문이라는 속칭이 주로 쓰여지다 보니까 세조 때 세워졌다가 예종 때 폐지되었었던 이 남소문을 도리어 광희문으로 이렇게 혼동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오간수문과 소위 이간수문, 남소문 동천이 흘러나가서 도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렇게 2개의 수문이 광희문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칸의 수문으로 되어 있어서 도성의 수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오간수문이 되겠고요. 목멱산인 남산에서부터 발원을 했었던 남소문 동천이 도성 밖으로 배출이 되었었던 문이 이간수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간수문과 이간수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서 정식 명칭인 이 광희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렇게 수구문이라고 하는 속칭으로 주로 쓰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는 별도로 이 남소문이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남소문은 이렇게 2개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 좌의 여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문이 목멱산 안에 이 남소문이 2개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분명히 이 흥인지문 밑에 광희문과 남소문이 별개로 이렇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남소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오늘날 장충단 국립극장에
고갯길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반얀트리 호텔 입구 쪽에 이 남서문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세조 때 세워졌지만 바로 이 음양설에 의해서 당시 의경세자의 죽음 때문이 바로 이 문내 때문이었다라고 해서 이 음양설에 따라서 문을 아예 없애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조선 초부터 터만이 남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남서문의 기능은 광희문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과 관련되는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희문, 원래의 광희문 자리는 수구문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고, 남소문이 광희문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오류가 나타나게 된 것도 바로 이 광희문이 수구문으로 속칭되어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또 당시에 이 전차와 도에도 보게 되면 광희문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소문을 구광희문 터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광희문 자리는 수구문 터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소위 뒤섞여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광희문의 또 속칭으로 들려졌었던 것이 바로 이 시구문이 되겠습니다.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 되겠는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도성과 그 도성 주변에는 묘를 쓰는 것이 금지가 되었다 보니까 도성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많이 이용되었었던 것이 광희문이다 보니까 이러한 장례 풍경 속에서 늘 광희문이 존재하다 보니까 일명 시구문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점차 이 광희문 주변에 묘지를 몰래 쓰는 암장을 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결국 고종 때에 이르게 되면 이 구릉 지역에 묘지가 빼곡히 들어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20세기에 오게 되면 일본인 거류민들의 화장터까지 이곳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신당리 공동묘지라는 명칭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구문으로 불렸던 이 광희문 밖으로 나오던 운구행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광희문 밖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묘지화되게서 신당리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 광희문 밖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사진을 통해서도 빽빽하게 묘지가 들어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서 성 밖에 집 없는 사람들이 이 신당리 묘지에 토막민 불악을 이루어내는 모습들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928년에 오게 되면 조선총독부에 있어서 광희문의 문루 자체도 모두 철거돼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복원된 이 광희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속칭이었던 수구문, 시구문 등의 명칭으로 불려져 오면서 실제로 널리 일반 백성들에게 이용되었었던, 그래서 광명이 멀리 빛나는 것의 원래의 이런 문구를 담고 있는 광희문의 원래의 이런 문의 기능을 충실히 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속칭으로 불려지기도 했었던 광희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